지금 그냥 기존에 작년까지 면접 봤던 그런 패턴으로 면접이 진행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면접이 이미 이제 화상 면접으로 대체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면접관과 여기 이 정도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면접 보면서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됐던 게 이제 지원자는 아예 그냥 빈 방에 혼자 앉아 있고 면접관은 다른 방에, 그래서 그냥 카메라 놓고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바꿔가지고 면접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되게 많이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코로나 이게 좀 잠잠해지면 뭐 정상적인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게 이제 뭐 심해지거나 뭐 이렇게 좀 뭐 지금 뭐 2.5단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 3단계로 이제 확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마 기존에 면접 봤던 방식으로는 면접이 뭐 진행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랑 상관없이 뭐 상황은 계속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제 뭐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뭐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뭐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해본 적이 뭐 거의 없어서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촬영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서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군무원 필기 합격을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일단 필기 합격하신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좀 잘 준비하셔서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뭐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종 이제 합격을 하시고 최종 잘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갈지 안 갈지 뭐 다른 길을 선택할지 그거는 뭐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뭐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좀 이제 넘겨서 한번 볼까요? 결국 군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인데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갖춰야 되는 공직 가치와 인성을 이제 평가하고요.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군에서 근무하면서 본인한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인성이라든가 또 평소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 어떤 공직의 가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면접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군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민간의 영역의 일을 상당 부분 해요. 실제 막 개발하는 분들은 개발도 직접 하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죠.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대부분 외주를 주거나 관리 감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만 군무원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역의 어떤 그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군무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현역이 있고 군무원이 있고 또 군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관리 감독만 하고 또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이게 단계가 너무 길어져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들은 군무원이 직접 그 일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은 직무에 대한 그런 전문성 이러한 것들이 다른 일반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무원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 직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예 경력직 채용을 같이 시험을 받고 같이 뽑아가지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를 많이 하신 분들을 되게 선호하는 그런 편이에요. 아, 그럼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실무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학교만 다녔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냥 그 했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시면 실무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잘 할 거라는 믿음만 주면 돼. 믿음만. 이게 뭐 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하시면 그래도 좋은 평가는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군에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관, 안보관, 통일관 이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7급 제가 이제 명단을 좀 이따 받아보면 파악이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 PT가 추가돼요. PT.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대한민국의 뭐 또 안보관, 통일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T의 주제는 대부분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군과 관련된 이슈를 발표하도록. 그래서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는 뭐 통일, 남북의 이런 화해 무드, 뭐 이런 이제 뭐 비핵화, 뭐 이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최근의 이슈잖아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기승전결로 발표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이런 상황에 현재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뭐 결론은 대한민국이 어느 뭐 선진국 못지않게 인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항상 마무리는 제가 군무원이 된다면 일을 이루어내는데 이런 부분들의 업무에서 제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게 PT예요. 그래서 이제 7급 PT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따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겨서 보시면 면접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봐요. 길어요? 짧아요? 15분, 20분이? 이제 좀 몸 좀 풀려서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이러고 면접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좀 하려고 할 만하면 면접이 끝나버려요. 적응이 될 만하면.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짧고 되게 아쉽고. 끝나고 나면 내가 왜 이 얘기를 못했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나왔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위원은 이제 뭐 육해공군 또 국방부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4명에서 5명. 되게 많죠. 면접관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다른 보통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뭐 2명, 3명, 많아야 3명, 2명 이렇거든요, 면접관이. 근데 뭐 한 5분 정도가 쭉 앉아 계시니까 그럼 5분이 많이 안 물어봐요. 한 2-3개, 1인당 한 2개, 3개 이렇게 물어보고 면접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현역 장교분이 계시고 군 장교가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직속 이제 상사가 되시는 군무원 분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군무원과 관련된 직무나 이런 것들은 군무원이 물어보고 뭐 인성이라든가 국가관 안보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군에 있는 장교분들이 물어보고 근데 이분들은 면접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뭐 인사만 담당하는 분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면접이 정말 면접의 질문이나 이런 것이 이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해. 예를 들면 좀 그 면접을 잘 이렇게 오래 하셨던 그런 이제 면접관이 여러분의 면접을 보면 다양한 그런 심층 질문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동네 아저씨 같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남자답게 생겼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몸이 약해 보이는데 잘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그냥 아저씨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친구 이렇게 불러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면접이 진행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은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면접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나랑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하셨나요? 그죠? 뭐 신원 진술서라든가 자소서도 제출하셨죠? 그죠? 자소서도 제출하셨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이런 그 증명 서류들, 이런 것들 제출하죠. 그죠? 신원진술서 써보니까 어때요? 작성해보니까.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신원진술서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군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일하고, 실제 부대 안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간첩이면 어떡해? 여러분들이. 그죠? 되게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주변에 인물이 있거나, 뭐 이러면 되게 위험할 거 아니에요. 국가는, 이 군은 보안이 생명인데. 그래서 신원진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우리 국가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부서들이 있죠. 뭐 기무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다 조사해요. 그래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이제 적합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성하셨는데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다 물어보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뭐 쭉 이분들이 읽어보고 궁금한 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신원진술서에는 여러 가지 다 적잖아요. 뭐 학력, 경력, 뭐 가족관계 이런 거 다 적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그 적합성만 따져보는 거지 그게 서류가 면접관한테 가진 않아요. 여러분의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면접의 질문은 크게 보면 나에 대한 거, 너 어떤 경험했니?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군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그런 이슈라든가 최근에 뭐 안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하나 물어보게 될 수 있고요. 업무하는 환경이 현역들과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역들과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역들과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예를 들면 병이 자기 그 직속 상사들한테는 경례를 해요. 인사도 하고. 근데 군무원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막 그래. 그럼 같이 군에서 안에 있고 막 이런데. 그럼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업무는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질문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 업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형 그런 이제 이걸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뭐 문제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형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겠죠. 군대는 어디서 다녀왔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육군을 이제 갔다 왔어요. 병역의 의무를 육군으로 갔다 왔어. 그런데 만약에 해군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육군을 갔다 왔는데 왜 해군을 지원했지? 공군으로 근무를 했는데 왜 육군을 지원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와 다른 뭔가를 내가 선택하는 그런 상황인 걸 면접관들이 알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경험을 말하다 보면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런 직무에서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면접관들은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 회사를? 왜 그만두고 군무원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면접은 질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에 맞는 그런 질문들로 면접이 진행이 돼요.